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이번에는 찐 메인넷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지만 진짜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메인넷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메인넷이 올해 안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커니즘 설립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커니즘 캐피털 설립자가 알트코인은 일부 민 빼고는 고점을 찍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는데, 앤드류 캉이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실수는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때 너무 성급히 매수하는 것이다. 조정은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보다 더 길고 깊다. 다수가 청산되고 암호화폐가 죽었다고 의문을 제기할 때 다음 사이클을 위해 매수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신고가를 경신할 소수 코인을 제외하고 98% 이상 알트코인을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신고점 기회가 있는 코인은 대부분 민코인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 패턴보다 성숙해진 거시 자산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슈퍼 사이클 자산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뭔가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는데 민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한편 외환 보유액에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조금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4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독일하고 미국의 마곡 잔액이 39만 4,810 비트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골렘의 23만 1,402도도 여기 추가가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나 움직임을 볼 때는 이렇게 좀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쇼츠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청산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하고 이더 가지고는 수익 좀 보다가 뭔가 민코인 한번 건드렸다 날아가는데, 뭐 아무튼 뭐 좀 말이 많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법원은 엔터 버튼 가처분 신청을 인용 허용했다라고 하는데, 국내 프로젝트 거래소 상대 첫 승을 했다라고 나와요. 좀 특이한데, 자 보시면은 거래소가 스캠 상대로 뭔가 가처분 신청해서 죄다 이겼는데, 비썸 엔터코인에 대해서는 이렇지 못한 거예요. 엔터 버튼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해서 코인 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간 거래 지원 여부, 거래소 자율성 존중했던 판결과 상이하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와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사유가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 그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는 있지만 인용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보면은 비썸은 4월 29일 엔터 버튼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 재단이 관리하는 지갑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해 토큰 유통 계획과 불일치한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엔터 버튼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설명을 했고, 1번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연장 후에 지난달 21일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쭉 보면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거래 지원 종료를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채무자 비썸 측이 뭡니까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서 언급한 거래 지원 종료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과,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피보정 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말을 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거래소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신청 사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 4월 이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채무자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그리고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래소 손을 이제 들어줬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거래소에 누군가 있는 건가 뭐 싶기도 한데요.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보면은 이 필리핀과 일본이 월요일에 중국의 주장이 커지는 것에 맞서서 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로의 영토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방위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좀 냅두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이것도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날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또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코인 시장 또 성장 못해요. 또 폭락하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독일 정부가 15분 동안 3,200 비트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거래소에 팔아 제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아이고, 참, 진짜, 답이 없어요. 아무튼 시장가로 던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당연히 폭락을 할 수밖에 없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베넥 파일은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S1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해서 반대로 이더리움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자는 업데이트된 S1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뭐 승인이 되는 순간 얘도 또 떡상하겠죠.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은 1,000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거쳤기 때문에 핵심팀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분산된 노력은 미래 역할을 형성하는 게 핵심이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올해 오픈 메인넷이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고, 과연 오픈 메인넷 가능할까요? 지금 유틸리티는 100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70개. 그 다음에 KYC는 1,500만 명 중에 어떻게 됩니까? 1,200만 명.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은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다? 568만 명 이 정도로 집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긴 할 거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면은 파이코인 보면 유저수 338.6만 팔로, 그리고 343만 팔로, 뭔가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은 4.4만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상당히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뭐 지금 보면은 엄지 음악콜 해가지고 파이코인 결제 없어, 휴대폰 무료 채굴돼 있죠. 파이코인으로 뭔가 결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뮤직콜 이런 것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파이코인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이런 거에 뭔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파이코인의 미래는 엄청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다워월드님이 이렇게 남긴 내용을 좀 보면요, 자, 현재 6억 8천만 개척자들에 의해 유통이 되고 있다. 38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 되었지만 26억 개는 여전히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에서 잠겨있고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 잔금 해제된 금액 중 5억 4천만 코인이 아직 개척자들에 의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 중에 2억 1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1년 넘게 청구되지 않고 아마도 분실된 코인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6억 8천만 개의 코인만이 잔금 해제돼서 활성화돼서 개척자의 지갑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온체인 락업이 시작이 됐는데 P2P 거래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파이코인을 훨씬 더 확보하고 그냥 더 많이 잠근다 해서 최대 10,000파이 락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첫 번째 락업에서 5,000파이를 3년 동안 100% 락업하더라도 P2P 거래로 5,000파이를 얻은 후 다시 추가로 5,000파이를 락업할 수 있다. 그러면 채굴량이 크게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번 P2P 거래 활성화로 효용성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기대된다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식사를 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파이로 결제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로 QR코드 식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실제로보다 이렇게 쌀 같은 거 비슷한 걸 샀다라는 것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불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매하겠냐. 아무래도 자동차가 많이 생각나고, 이건 과거에 코어팀에서 밝혔던 이렇게 탈거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파이로 결제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파이 지갑 해킹 이슈 한 가지만 먼저 점검하면 내 지갑 해킹 여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좀 더 보면은 요즘 들어 갑자기 신생 가입자분, 몇 년 가입자이지만 글 한번 쓴 적 없다가 게시글을 올려서 해킹당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누구라도 쉽게 해킹인지 아닌지 체크리스트 3번으로 가능하다. 3번이 녹색이 아닌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본인 비밀 구조로 접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본인 아닌 누군가가 다른 폰, 다른 기기고로 본인의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한 거고,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대처 방법이라고 하면은 1차 마이그레이션 받은 분들은 지갑을 새로 생성하고 2차 마이그레이션을 대비하고 3번 체크리스트와 6번 체크리스트를 다시 하실 것을 권장드린다. KYC 통과 후에 마이그레이션 받기 이전 임시 승인, 1차 마이그레이션도 받지 못하는 분들 또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고 3번 체크리스트 새로운 지갑 주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6번 체크리스트 비밀 구조를 입력 후에 지갑 인증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Congratulations 돼 있죠. 오픈 메인넷 2024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염원하는 거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2024년에 메인넷이 일어나는 건데, 저 또한 2024년에 당연히 일어났으면 좋겠죠. 일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최상의 상태로 파이 네트워크 추진된다면 점점점점해서 정말 이럴 수도 100개만 들고 있어도 부자인가요? 재미삼아 올려봅니다 해서 24년에서 30년 요약해서 나와 있고 예상 최고 가격 그 다음에 최저 예상 가격 해서 우리는 갖고만 있어도 2만 달러가 된다 한 개. 야 그러면 진짜 이건 금상첨화죠. 그리고 5천 달러가 됐다. 이것도 상당히 큰 가격이에요. 뭐 아무튼 이렇게 연도별 예상 가격 돼 있는데 확실한 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5,749명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빵이 아니라 모멘텀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전해져 올 겁니다. 자, 마이닝 보상은 지금 435만 1288 해가지고 마이닝 보상도 좀 늘긴 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보려면은 이걸 봐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제가 19일째라고 적어놨죠. 실제로 이거 따다다닥 계산해보면 19일입니다. 19일. 19일째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올라갔어요. 또 중간에는 5,000대였다가 5,700 조금씩 줄어들었나요? 처음에 5,700이었다가 5,800으로 약간 늘어났다가 아무튼 이 KYC 인증이나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러다 한번 확 떡상해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다 보면은 올해 안에 메인넷이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일째 지속 중인 거 이제는 20일을 넘어서 30일 계속해서 쭉쭉 나아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정말 찐 메인넷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올해 안에 메인넷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